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권정윤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오신 이수진 박사님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방문 연구원, 비지팅 스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많이 하면서 많이 놀고 얼굴이 잔뜩 타서 왔습니다. 네네. 가서 되게 재미있는 이런 트렌드들도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 질문 하실까봐 제가 또 오늘 주제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에러완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LA 지역에만 있거든요. 그 매장이 10개만 있어요. 그런데 2023년 기준 매출이요. 1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한 2,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에러완인 건데 사실 고가예요. 그 스무디가 17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치면 거의 25,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죠? 네, 드셔보셨군요. 그럼요. 먹고 와야죠.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면 에러완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핫한 건가요? 일단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헤일리 비버부터 시작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둘러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 고물가 상황에서 명품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럭셔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럭셔리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필수제가 사치제화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굳이 좀 표현을 하자면 약간 보통 프리미엄? 이렇게 붙여보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치제라고 하는 그런 걸 사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미 사던 것들을 고급스럽게. 그럼 이런 게 좀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요. 자신이 과시하기 위해 어디에 지출하고 싶으세요? 라는 이 질문을 세대별로 했어요. 베이비부머나 X세대 같은 경우는 제일 높았던 부분이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외식할 때 뭔가 기분 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Z세대부터는 1순위가 식료품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오늘 과시하고 싶어 이럴 때 사람들이 뭘 산다? 그로서리 간다라는 현상이 정말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레스토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먹는 식료품을 고급스럽게.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요즘에 워낙 환경이 좋지 않으니 오히려 깨끗한 물 혹은 정말 깨끗한 공기 이런 게 오히려 사치화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할 만큼 필수제가 사치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네, 맞아요. 요즘에 홈 파인다이닝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을 찾기보다 워낙 고물가 상황이니 외식 비용을 좀 줄이되 대신에 정말 좀 고급스러운 재료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해먹는 이런 홈 파인다이닝 문화가 한국에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유통업계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 프리미엄 식재료 큐레이션, 그러니까 이 레피세리라고 하던데요. 이게 오픈 1년 3개월 만에 방문객 수가 1,000만을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유통 관련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도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이 럭셔리 소비라고 하는 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럭셔리도 이런 경제 상황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네, 그럼요. 고물가라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분명히 럭셔리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 조건을 넘어서서 럭셔리라는 개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사치였다면은 최근 들어는 굉장히 내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럭셔리에서 좀 반대되는 unconventional luxury 이렇게 명칭을 좀 부여하면서 새로운 특성을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unconventional luxury는 크게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일단 경험적 특성입니다. 역시 이제는 뭔가 물건보다는 경험이란 뜻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면은 luxury moment, 그러니까 럭셔리 순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경험적인 순간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럭셔리로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모먼트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딱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모먼트가 딱 오는 그런 경험이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은 또 뭘까요? 네,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인식론적
희소성 이렇게 네, 표현하죠. 좀 말이 어려운데 그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죠. 네. 우리가 희소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공급이 한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가치가 높게 평가할 때 그걸 희소성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요. 혹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희소한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노트북이 대중 품목이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티커를 붙였어. 아니면 내가 이거는 우리 아빠가 나 뭐 어디에 합격했을 때 사준 노트북이야. 이러면 정말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럭셔리라는 것이 명품 혹은 가격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희소하다. 그러면은 그것이 럭셔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인식론적 희소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부여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더 희소해지고 그래서 그게 또 럭셔리가 된다.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또 뭘까요? 네,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 요즘 손으로 뭘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여기는 연결이 되는데요. 이 능동적 참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에 참여한다? 네, 맞아요. 네. 어떤 연구자는요. 어떤 능동적 행위가 실제로 럭셔리 감각을 일깨워주는지 질적 연구를 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프로텍팅, 뭔가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잉, 전시하는 거. 케어링, 이뻐 해주는 거. 컬렉팅, 전시하고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nurturing,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양육하는 거. 사실 모든 게 다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만의 사치라는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혹은 어떤 practice라고 하거든요. 관행을 해야 그것이 결과가 있는 것 자체가 요즘은 비전통적 럭셔리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우리 소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까요? 네, 저는 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도 받지만 인식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훨씬 더 중요해지고 실제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희소성을 더 키우기 때문에 비전통적 럭셔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물건이 굉장히 흔해진 시대니까 거기에 어떻게 의미 부여해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을 운영하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이수진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